감독 옆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 마구 소리를 지르며 당장 소니를 빼라라고 말하던 토트넘 탐욕의 3인방이 귀한 경기 출전 기회를 얻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미천만 드러나고만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캐슬전을 졸전으로 펼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흥민과 토트넘 동료들의 부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영국 현지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시즌 손흥민의 경기 중 최악의 경기력이었다며 평점 3점을 던지는 등 이례적으로 혹평했는데요. 웬일인지 한 발 더 나아가 손흥민과 메디슨, 로메로 주장단이 필요할 때 제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새로운 주장단 선임을 할 정도로 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소니의 훌륭한 품성과 실력에 대해 칭찬이 이어졌던 스카이 스포츠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낯설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포스텍 감독이 소니에게 야 손흥민 수비 가담하라고 수비라며 소리 지르던 곁에 착 붙어서 마치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그럴 거면 교체돼 나오라며 함께 소리 지르는 교체 3인방이 담긴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도 기강이라면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만도 하죠. 그리고 주장단을 잘라라 라는 말이 워낙 강력해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 진짜 타깃은 메디슨과 로메로 등 부주장단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선수단의 모범도 보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카리스마로 기강을 잡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로메로와 메디슨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지금 작살나버린 토트넘 상황에 대한 해설과 함께 앞으로 소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현지 언론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해 시나리오를 정리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장 손흥민 하나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토트넘에 입단해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던 메디슨이 부상으로 복귀한 뒤 형편없는 플레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상 전 날카로운 패스와 이동으로 손흥민 선수의 수확을 도와줬던 메디슨이 올해 들어서는 토트넘의 큰 골칫거리가 되며 후배들의 조롱을 당하는 일까지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팬들, 언론과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신마저도 해결책을 알고 있을 겁니다. 몇 대 몇으로 진 것을 떠나서 경기 내용이 이렇게나 형편없던 것은 결국 손흥민은 제 포지션이 아닌 원톱 스트라이커로 이동해 골 부담 속에서 뜀박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디슨이나 클루셉스키, 존슨, 사레 등 후방의 백업 선수들이 손흥민을 제대로 돕지 못하니 억지로 수비 가담을 지시하고 이러니 전열이 흔들려 어영부영 왔다 갔다만 하다가 골을 먹히는 상황이 그려지는 건데요. 그런데 경기 중 눈길을 끄는 장면이 몇 개 포착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장을 믿고 따라야 할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이 선을 넘으며 손흥민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들이 팬들의 지킴에 잡힌 건데요. 전반 12분경 손흥민에게 패스를 줘야 할 티모 베르너가 혼자 템포를 다 죽이고 슈팅 각도가 사라진 상태에서 고의로 손흥민의 왼쪽 다리를 맞추고 쓰러뜨린 뒤 백한이 소리 지르며 화를 낸다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눈치를 주며 손흥민을 교체해달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부담감을 잔뜩 짊어지고 있던 손흥민에게 포스텍 감독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라며 소리를 치기도 했지만 결국 조기 교체를 받아들이고 일찌감치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의 시작은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손흥민이 사라지자마자 가장 큰 변화가 느껴졌던 곳은 다름 아닌 뉴캐슬의 수비 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날 뉴캐슬은 손흥민의 슈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작정하고 파이브백을 가동하면서도 소니가 공을 잡지 못하도록 조기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손흥민이 공을 잡게 되면 기대 득점값이 오른다는 명확히 드러난 통계를 염두에 둔 겁니다. 공만 잡으면 골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으니 손흥민 하나를 묶어두는데 2명, 3명의 선수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니가 사라져버리니 뉴캐슬 입장으로서는 완전 땡큐인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전술적으로도 더 이상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 머물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죠. 결국 뉴캐슬은 수비 라인을 중앙선 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는 대담한 전술 변화와 동시에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 선수들을 반코트 안에 몰아넣고 집단 구타를 시작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손흥민 교체 아웃을 외치며 출전한 클룹세스키는 실제로 단 한 번도 페널티 박스 근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조바심이 난 호이비에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죠. 베르너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손흥민이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드리블이나 패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1초만 공을 잡아도 3명 이상의 강력한 압박 수비가 들어오는 자신의 실력이나 존재감으로는 감히 경험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결국 남은 30여 분간 아예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조차 못한 베르너는 사실상 수비수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충격적인 건 소니 교체 아웃 이후 베르너의 턴오버 횟수가 3배 이상 폭증했고 이것이 토트넘 수비진의 부담으로 작용해 4번째 실점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완전히 공격의 불씨를 끄겠다는 듯 메디슨마저 후반 81분 교체 아웃 시켰죠.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너무 오래 남아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명확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콘테도 그랬고 누누도 그랬고 대대로 손흥민에게 수비를 강요한 감독은 오래가지 못했고 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감독 자신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에 뛰어올라 소리쳐 발목이 묶인 손흥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선 메디슨이 제 컨디션을 되찾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를 교체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은 시즌 초반 토트넘의 10경기 연속 무패라는 환상적인 기록에 사로잡혀 감히 메디슨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물론 손흥민 선수 역시 시즌 막바지에 체력과 시즌 내내 탁구와 물병 3인방 등의 다양한 일을 겪으며 멘탈까지 챙기느라 바빠 컨디션은 다소 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골 2도움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오르는 등 공격 감각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달 들어선 패스미스 등이 눈에 띄거든요. 인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31일 강등권 루턴타운전에서도 경기 중 공을 잃어버린 것이 상대의 역습에 이은 선제골로 완성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보단 메디슨의 기량 하락에 기인한 동반 하락이라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손흥민이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포지션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이후 별다른 공격수 보강을 하지 않고 레프트윙이던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보직 변경했는데 이어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의 컨디션이 돌아오자 그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손흥민을 다시 왼쪽으로 돌리기도 했죠. 하지만 들쑥날쑥 부상병동 선수들이 빠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자 손흥민은 다시 최전방으로 돌아와 골 사냥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도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계속해서 중장거리 달리기에 나가서 기록을 왜 못 내냐고 하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메디슨이 시즌 초 날아다니던 모습 이후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있는 점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됐습니다. 메디슨은 지난해 11월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뒤 거의 3달 가까이 팀에서 이탈했고 올해 1월 복귀했는데요. 3월 에스턴 빌라전에서 한 골을 넣으며 재활약을 해준 것 말고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시즌 막판 손흥민은 볼 간수가 안 된다는 혹평까지 듣는 중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컨디션 혹은 실력 저하에 대해 메디슨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부상 전처럼 플레이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풋볼 런던은 불행 중 다행히 메디슨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 기량 저하가 아니다.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이 캡틴과 주장단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며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리고 이어진 논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전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 강판은 이 선수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다고 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장에게 반기를 들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쿠데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내린 건데요. 다시 말해 어차피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 요구대로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키면서 선수단에 뭔가 교훈을 주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그리고 교체 투입을 요구하며 감독 옆에서 손흥민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던 다른 선수들은 오히려 제 실력만 들키고 말았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포스텍 감독이 정말 노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소니를 어떻게 대하고 베르너, 호이비에르, 메디슨 등 문제의 선수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살피다 보면 세간의 논평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모로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는 요즘 손흥민 선수에게서 동료 선수들과 감독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소니에게 바라는 것은 단 2가지입니다. 언제나처럼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며 행복 축구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